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오늘 삼천당 제약 보시고 이제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황제주라고 불리우던 녀석이 이제 하루아침에 30%가 급락을 하면서 100만 원까지도 깨버리면서 지금 이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쳐버린 거죠. 특히 이 삼천당 제약 어제죠.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모양이 나오는지 정말 많은 주주님들 답답해 하실 건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 딱 핵심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현재 위치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지금 상황 그렇죠. 일단 이 상승을 만들었던 그 이유는 먹는 미고비로 일단 미국과에 대한 이 큰 계약을 한다더라,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23만 원부터 123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보여준 건데, 자, 어제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미국과 이 위고비 관련된 이 1,508억 원짜리에 대한 이 계약 도장을 정말로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하한가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막상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게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현재에 대한 이 호재를 재료 선멸로 인식을 하고 이 현재에 대한 하락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좋은 뉴스이기도 한데,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이 전임석 대표가 자기가 가진 주식 팔겠다고 공시를 내버린 겁니다. 자기 말로는 뭐 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 뭐 판다고는 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자, 아니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면은 이 빛을 내서라도 지키지 왜 이렇게 이 급등한 위치에서 이 매도에 대한 공시를 냈냐 이겁니다. 자, 지금 이 다른 회사들은 다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서까지 책임 경영을 하기 바쁜 와중에 이 삼천당 제약 주인장이 주식을 파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누가 좋게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투자에 대한 심리가 완전히 얼어버렸다, 그러니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계약 공시도 다 체크를 해보면 이게 결국 이 1,500억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임상을 성공을 해야지 주고, 또 물건이 많이 팔려야 주는 이 조건부식 계약이었다는 거죠. 조건부식. 즉 못하면 계약도 깨질 수가 있다.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지금 겹치면서 이 과한 매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전인석 대표 이 작년에 800억 벌겠다고 했던 그 팩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뭐 까보니까 85억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죠. 그러니까 기대치에도 너무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그동안에 이 거품적인 상승이 발생했고 버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의 매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벌어진 일이죠. 큰 하락은 발생을 했고, 그럼 이 현재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그 와중에도 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은, 자, 일단 삼천당 제약한테 한 가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먹는 인슐린이죠. 먹는 인슐린. 어떻게 보면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갔다기보다 이 먹는 인슐린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왜냐, 매일 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 당뇨 환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강한 매도는 떨어졌지만 또 과매도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은 발생한다. 과거에도 이 현지와 같은 상당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차트 유형이 비슷했던 종목이 있는데, 자,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보시면 2015년도에 한미약품 역시도 2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한번 폭등을 한 적이 있어요. 얘도 77,000원짜리가 무려 이 4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던 주가가 현재 이 삼천당 제약과 똑같이 호재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현재의 그림이 흡사하죠. 지금 보시면 차트도 21선 기준으로 오르던 주가에서에 대한 급락과 한미반도체 역시 21선을 지지로 올랐던 주가가 이 호재를 발표하면서 나온 급락. 자, 그리고 나서 이 한미약품의 주가가 끝이 났냐? 그건 아닙니다. 그 뒤로 이 악재성 음봉이 떨어져서 이 기간 조정에는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이슈. 그 뒤에 이 시노피아와 이 5조 원대 계약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이 삼천당 제약 역시도 일단 강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투심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이대로 끝났다기보다 이 인슐린 관련된 이 임상 발표 있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상승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즉 현재 구간에 일단 물려 계신다고 하면
과매도 구간에서 단기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물량 축소를 해두고 그리고 그 조정파에 대한 움직임을 좀 충분히 확인을 하고 하방 경직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있죠. 그런 걸 체크하고 나서 이제 뭐 재접근을 하든 뭐 비중을 다시 늘리든 이러한 이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임상 역시 지금 3월 19일에 임상 신청을 완료를 해놨죠. 이 회사 측 공시에 따르면은 임상 시험이 이 9개월 내에는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이제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 구간까지에 대한 이 조정세는 좀 피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구간의 이 대응 무척이나 이 중요한 상황인데, 자,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대응점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하한가의 물량이 14만 주가 잡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닫힌 하한가는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한가에 대한 물량이 엄청 강하게 쌓여있지 않는 거예요. 장중에 한 번씩 또 풀리기도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 이제 추가적인 개파락이 발생되고 다음 날에 하락이 발생이 되면 그 구간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이 되돌림 파동이 현재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되돌림 파동이 천천히 내려오면은 천천히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하게 빠지면 반등 역시도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탄력을 이용한 거래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비슷한 걸로는 펄 어비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악재적인 부분이 나와서 이제 급락적인 게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V자 반등 형태로 올라와 줬죠. 물론 다른 차트이긴 하지만 맥락은 같은 거예요. 이런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하락 이후의 이 기술적 반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 개파락이 나오고 추가 하락이 발생이 될 때 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그 저점대에서 장중에 이 하방 경직을 체크를 하고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봤을 때 이 중요한 이 지지점들 있죠. 이날의 양봉 그리고 이날의 연봉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 지지점을 체크를 하고 하방 경직을 체크하고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방 경직을 체크하고 전환을 할 때 제가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보통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한 파동이 발생이 되면 그 음봉에 대한 이제 30%나 최대 50%까지 대한 이 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최대치에서 이제 이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아서 대응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종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그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